미얀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계 기업 완바오 마이닝은 구리광산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급여 인상을 하여 복귀하도록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모니와 총파업위원회 위원은 대부분의 숙련 노동자들이 시민불복종운동에 합류하면서 퇴사를 하였고 중국계 기업이 구리광산을 재개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이전 급여의 2배에서 3배를 인상하여 최대 200만짜까지 급여 인상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군수제조업체 노린코 자회사인 완바오 마이닝은 2010년부터 미얀마 경제공사와 합작하여 구리광산 사업을 미얀마에서 진행해오고 있어 저항 세력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0일에는 국민방위군이 사가잉 지역 살링지 타운십 광산 인근에 있는 경찰서를 공격하면서 완바오 마이닝 사업 인근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설명을 하며 사가잉 지역 정치인들은 중국 정부의 이익 보호를 위해 국가관리위원회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저항 세력과 협의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도 또한 자국 이익을 위해선 저항 세력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카인주 교도소 수감자 가족들은 2021년 코로나 발생 이후 시행하는 면회금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니뷰 전 라카인주 지사의 가족은 수차례 교도소에 면회 요청을 하고 있으나 계속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협은 더 이상 없는 상황임에도 면회가 금지되고 있어 수감자들과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도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가관리위원회를 만나 교도소 면회 재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라칸 인권협회에서는 수감자들이 면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고 가족들에게도 정서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미얀마 상무부 산하 무역부는 2023년 6월 22일부터 수입허 가서 신청시 미얀마 트레이드넷 2.0 플랫폼을 통해 수입 품목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 수입허 가서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무역의 경우 수입허가 면제 품목에 대해서 6월 22일부터 60일 이후 규정이 발효가 되어 자동 수입허가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경 무역의 경우 모든 수출입 무역 라이선스 신청에 대해 검토를 강화한 수동 수입허가 시스템이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전의 수입허가서 면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서는 30일 이후 발급을 받아 수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코트라 양곤 무역관에서는 미얀마 상무부의 통관 원칙이 강화되면서 수출국 출발 전 수입허가서 신청건에 대해서만 처리 기준을 완화하며 이를 지켜지 않은 선적에 대해선 일괄 압수 조치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최근 미얀마 보세 창고에 수입허가서를 미취득한 화물이 과도하게 유입이 되면서 통관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되어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수입허가서 발급 지연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국 출발 전 수입허가서 신청 선적은 일정 기간 동안 유예기간과 과태료 부과 처리 기준에 대해서 완화를 하지만 반대로 수출국 출발 후 수입허가서 신청 선적에 대해서 압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023년 6월 21일 미얀마 철강협회는 미얀마 상공회의소 13층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에는 미얀마 철강협회 케이티린 회장, 예티아 사무총장, 미얀마 산업협회 예툰 회장, 미얀마 상무부 및 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미얀마 철강협회는 2014년부터 미얀마 산업부 산하에서 활동을 하고 미얀마 투자회사 행정국에도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동남아시아 철강협회에 가입을 하여 미얀마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철강협회는 국가산업기준을 정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철강 생산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사회의 새로운 철강 정보나 연구 논문에 대한 공유를 통해 미얀마 철강 산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철강 수요는 연간 250만 톤에 이르지만 92%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수요는 연간 54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관리위원회는 NLD 정권에서 악성적인 적자로 인해 폐업 조치하였던 미얀마 국영 철강소 2곳을 재개하여 미얀마 내에서 생산 철강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3년 5월 미얀마 고무 수출량은 1만 8천 톤을 달성하여 2,200만 달러 수익을 기록하며 지난달 대비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5월 고무 수출량이 저조하다 보니 국영신문에서는 지난 4월 수출량에만 집중하여 보도를 하였습니다. 지난 4월 고무 수출량은 해상 무역을 통해
$1,842만 달러 상당의 고무 1만 4,860톤을 기록하였고 국경 무역을 통해 $407만 달러 상당의 고무 3,330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4월 해상 무역을 통한 수출국을 보면 중국 1만 1,530톤, 인도 1,270톤, 말레이시아 860톤, 인도네시아 400톤, 한국 300톤, 방글라데시 260톤, 일본 240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4월 국경 무역을 통한 수출국을 보면 태국 1,520톤, 중국 1,810톤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2일 네피도 호텔관광부 제이드홀에서 미얀마 관광개발중앙위원회 2023년 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소투스는 최근 코로나 확산이 안정화되고 다가오는 관광 시즌에 대한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미얀마 관광법 5조 13장에 의거하여 미얀마 관광개발중앙위원회 회의를 최소한 연 2회 개최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미얀마에 있는 국제공항이 폐쇄가 되고 미얀마 관광업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동 제한으로 전면 중단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까지 미얀마 방문 관광객은 연 436만 명에 이르렀지만 2020년 90만 명, 2021년 10만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국제공장의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코로나 규정도 완화가 되어 관광객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2년에는 23만 명을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에 비교한다면 여전히 미얀마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미비한 수준이라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비자 신청 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객 특별 할인 프로그램, 세금 환급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얀마 결제 시스템 개선을 위해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정한 기준 환율을 지켜야 할 것이며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관광업 홍보를 위해선 국내외 관광 또는 무역 박람회를 참석하여 국제 매체에 알리고 해외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얀마에 입국한 관광객들에 대해선 외국인 여행 제한 구역을 지역별 안보 상황에 따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미얀마 관광개발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호텔관광부 장관 아웅도는 미얀마 관광업의 현재 이슈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모든 은행들은 모든 고객들의 외환 거래에 대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보고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지난 6월 22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온라인 외환 거래 플랫폼을 가동하였으며 6개 미얀마 민영은행들이 온라인 거래를 통해 2,920잣에서 2,922잣 환율을 적용하여 총 689만 달러가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온라인 외환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환율이 실시간 환율로 인정이 되며 SNS 등에서 거래되는 환율은 불법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 미얀마 중앙은행 공지에 따라 수입이 필요한 필수 품목에 대한 스왑 파이낸싱을 제공하고 외환 시장 개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수출 업체들은 부분 강제 환전을 적용받아 65%는 2,100잣의 강제 환전이 되고 35%는 일반적으로 어닝 환율을 적용받아 시중 환율보다 조금 더 나은 환율로 수입업체에 판매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의 미얀마 국영은행 두 곳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시중 달러 환율이 3,100잣을 넘어가면서 미얀마 중앙은행은 어닝 거래까지 통제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수출입업체들의 거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미얀마 항공사 MAI는 말레이시아 선웨이 메디컬 센터와 의료 관광 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MAI는 이번 체결을 통해 미얀마 최대 민영 병원 중 하나인 선웨이 메디컬 센터의 다양한 건강 패키지 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받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의료 관광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6월 23일 미얀마 전략정책연구소는 국가비상사태 이후 20억 달러 상당의 미얀마 희토류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세관의 자료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5개월 동안 6억 6천만 달러 상당의 희토류 수출을 포함하여 총 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국가관리위원회와 KIA 모두 희토류 수출은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으로 수출되는 희토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채굴과 밀수출은 환경 파괴로 이어지고 있어 꺼친주 시민단체에서는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3일부터 양곤지역 대중교통위원회는 양곤지역 택시 요금을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미터 요금제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요금은 1,500자시며 킬로미터당 600자세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양곤지역 대중교통위원회 리안식마웅 사무차장은 다시 시도하는 미터 요금제는 택시기사와 승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택시협회 회원사들과 협의하여 결정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거리별 미터 요금제 시스템은 지난 3월 초부터 택시 500대에 시범 운영을 하며 준비를 해왔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최근 유가 인상으로 인해 택시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거리별 미터 요금제 시스템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교통 혼잡을 피해 택시기사가 이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면 거리별 미터 요금제는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일부 택시기사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먼 거리를 선택하여 바가지 택시 요금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미터 요금제 시스템은 미얀마에서 2008년과 2013년에도 시도를 하였으나 탁상공론에 그친 바 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금해완 시장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양곤과 만달레이를 중심으로 불법 외환 거래 업체와 환치기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하였습니다. 불법 거래 단속팀을 구성하여 단속을 시작하였고 확실한 불법 거래와 환치기 증거를 확보하여 면허가 없는 훈디 사업자들과 디지털 화폐 서비스 업체들도 현행법에 따라 총 51명과 1개 기업이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해당 업체와 추가 2개 업체가 온라인 도박 환치기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